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기보다 안 좋은 음식들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치아 건강을 많이 위협하는 음식들인데 치아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치과에서는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번에 촬영했을 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편집할 때 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희 채널명이 치과의사니까 솔직한 내용들 다 잘 담아서 편집했습니다. 저도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까지 말씀드려도 되나라는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잘 편집해 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치아 건강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서 가져왔는데 오늘도 지난번처럼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시원하게 답변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면은 찬물을 마실 때 이가 시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가 시린 이유가 뭘까요? 저도 가끔 이렇게 찬물 벌컥 마시면은 이가 많이 시리더라고요. 그게 지속된다라고 하면은 정상 상태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치과를 가보셔야 되는 일입니다. 치아가 시린 거는 특발적으로 생겼다가 별 이유도 없이 없어지는 경우들도 많고요.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치과에 가셔서 확인은 꼭 받아보셔라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일반적으로 치아가 시린 이유는 치아 목 부분, 치경부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마모가 되게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모가 되면서 신경이랑 좀 가까워지다가 신경에 자극이 생기게 되면 이제 시린 감각을 느끼시게 되는 건데, 그 원인을 통해서 이제 시린 거다라고 하면 치과에 오셔서 그 부분을 이제 막는 치료들을 받으시면 시린 증상이 좀 많이 완화되실 거예요. 치경부 쪽이 마모가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잘못된 칫솔질법에 의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칫솔질법 중에서도 이렇게 횡으로 칫솔질을 하는 방식은 치경부의 마모를 좀 촉진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횡으로 하시는 칫솔질을 좀 조심하셔라 라는 거고요. 사실 치경부 마모증이 시작되는 거는 이 꽉물기나 이 가리, 치아가 옆으로 힘을 많이 받는 치아들에서 생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칫솔질법으로 좀 강화가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는 게 가장 표준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환자분들께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법을 하시는 게 좀 많이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칫솔은 미세모가 좋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확실히 자극이 약한 미세모를 고르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칫솔 고르는 기준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세모가 좋다고는 익히 많이 알려져 있고, 미세모가 좋은 이유는 미세한 칫솔이어야지 우리가 청소를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구석구석 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굵은 모면은 구석구석 닦는 행위 자체가 불안전해질 수 있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또 청소를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얇은 미세모를 쓰시는 거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치과에서는 미백 치약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 자가 미백제나 치약에서 쓸 수 있는 미백제 용량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백 치약이나 자가 미백제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미백의 효과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더 확실한 미백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치과에 방문하셔야지만 더 고용량의 미백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미백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미백은 항상 그 시림에 대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충치도 전염이 되나요? 아이 입에 뽀뽀하면 아이가 평생 충치균을 가지고 산다는데 이게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진짜입니다. 입안에는 우리가 구강세균총이라고 하는 세균의 어떤 집단이 있는데, 이 집단을 형성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부모님의 구강세균총입니다. 부모님이 뽀뽀를 한다든가, 혹은 부모님이 먹고 있는 음식 같은 식기를 쓴다든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부모님의 세균총이 아이한테 전이가 되는 것인데, 부모님이 이제 충치가 많으신 구강이라면 그 구강 세균이 그대로 이제 아이한테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시기 이전까지는 아이에게 뽀뽀를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액이 닿을 수 있는 행위들은 피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그게 최신 지견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칫솔질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잇몸이 부어서 그런 거고, 잇몸이 붓는 이유는 뭐 명확합니다. 그 부분이 청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청소되지 않았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잇몸이 붓는 거기 때문에, 피가 난다고 해서 칫솔질을 피하시거나 그 부분에 청소를 소홀하시게 되면 더 악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소하시는 거를 피가 좀 난다고 하셔도 청소하시는 행위를 지속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을까요? 정확하게는 치아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기보다 안 좋은 음식들이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점착성이 있는
음식들, 그리고 아주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들이 이제 치아 건강을 많이 위협하는 음식들인데, 점착성이 있으면서 당이 높은 거,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젤리나 카라멜 같은 것들이 충치를 아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음식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긴 음식들, 뭐 건어물류라든가 단단한 음식, 견과류들은 치아에 어떤 파절이나 치주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은 사실 좀 피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나라 식습관이 질긴 음식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나 채소류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치아들이 가혹한 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하셔야죠. 치과의사님은 혹시 탕후루는 드셔보셨나요? 저는 탕후루를 약간 신조처럼 생각해서 안 먹었습니다. 설탕을 코팅까지 해서 먹는 음식이면 치아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피하셔야 되는 음식입니다.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이 무엇이 있을까요?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손을 빨거나 손톱을 깨무는 행위 굉장히 이제 좋지 않고요. 턱을 꽉 부시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의식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무의식에서 기인하는 게 많은데, 턱 근육에 무리가 가는 경우들도 많고 턱관절 질환을 앓으시는 경우도 많아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밤새 동안 이를 좀 꽉 물어서 근육이 뻐근하시다든가, 혹은 같이 이제 주무시는 분이 이갈이가 심하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치과의사님 양치할 때 치실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칫솔질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칫솔질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큰 청소들을 먼저 하고 청소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청소로 넘어가는 것이 옳기 때문에 칫솔질을 먼저 충분히 하시고 난 이후에 치실질을 하시는 게 올바른 순서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 준비해 와 주시면 제가 솔직 담백하게 가감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